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우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2026년은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방송 중에 진행하는 주식시장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와 자료 또 전략까지 커뮤니티 방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모두 받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퀄컴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AI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퀄컴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이 모바일 반도체 기업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계약을 계기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이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퀄컴이 저전력, 고효율 강점을 앞세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AI 칩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큐레보를 포함한 백신 기업 3곳을 약 5조 8천억 원 규모 인수를 합니다. 이번 인수 대상에는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 중인 큐레보와 또 림마테크 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됐는데요. 업계에서는 비만 치료제 흥행으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한 일라일릴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백신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이번 거래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이 프리미엄 백신과 희귀 의약품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잠시 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시는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이제 제5회 모의투자 대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계속 교육 자료 만들고 준비를 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좀 바쁜 나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연휴가 있었어가지고 일단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내용 자체는 있었지만 앞으로 좀 연휴 없이 계속적으로 좀 달려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쁠 예정이고요. 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모의투자 대회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 지금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지금부터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 내용 자체 여기로 오시면 모의투자 대회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모의투자입니다. 자, 모의투자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어요.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연습하는 거고 중간에 나랑 안 맞아 라고 하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좀 공부를 배우고 가져간다. 교육에 대한 내용 자체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죠. 우리 방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올해부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가져왔었던 게 상고하저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상반기의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는 즐기되 어떻게 보면 좀 하반기의 폭락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대처할 능력이나 내용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까지 그냥 가만히 지켜보게 돼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최고점에서 잘 팔고 떠날 거야, 엑시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할까요? 그렇죠. 네. 저 역시도 뭐 제가 안다라고 해서 제가 뭐 교육을 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최고점에서 팔고 가져간다 이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한참 최고점이나 내용 자체는 모르더라도 지금 분위기나 내용 자체 전환 타이밍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다라는 신호 정도는 분명히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스스로 캐치를 해서 내가 현금 비중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 내용 자체를 가져가셔라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 내용 자체에 조금 더 강화 중점을 두고 가져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제5회 모의투자 대회가 진행 중인데 이 수익을 냈다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전략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번 주 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 자, 지금 좀 녹화일이 앞당겨져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데이터나 내용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미증시 내용 자체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녹화일 기준으로 전거래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19%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맞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9% 급등이 나와줘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저녁 라이브 방송도 하잖아요. 네. 지금 모의투자대 기간 중이니까 네.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어제자 사실 12% 13%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 장 초반의 움직임 보고 무조건 매수다. 또 가볍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네. 사실 당연한 결과였고 이게 이제 하락을 보여주려면 나머지 빅테크에서 굉장히 안 좋아야 돼요. 이미 장 초반에 1%로 시작을 했었는데 마이크론 나머지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10%대 인텔 3%뭐 이렇게 가져가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간다? 그러면 보통 어떠냐면 빅테크들 나란히 M7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7 얘네가 동시에 2, 3% 이상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하락이 전환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해야 되나? 장 초반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버티면서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 갱신,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대응 전략 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가져왔었죠. 자, 현재 시장을 지금 좀 잘 분석해 보시면 지금 일단 최근에 5일선 이탈하는 단기 조정은 있었지만 다시금 전고갱신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지금 결국에는 상승 랠리를 다시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폭락할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지금 당장에 오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 조정은 나와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과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근데 이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대다수의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한 1000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오잖아요. 어떡하죠? 지금 이제 대폭락인가요? 네. 이제 끝인가요? 상승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TV방송 지금 이전 지난주, 지지난주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데 조심은 하셔라라는 얘기를 계속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 뷰는 매수였는데 매수뷰 내용 자체로 지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은 조정도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눌림이나 내용 자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상승이 끝났다라는 내용 자체를 담아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급등, 다시금 눌러주다 급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는 굉장히 쉬지 않고 깔끔하게 올렸어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거의 다 그냥 5일선 이탈 없이 그냥 깔끔하게 올렸잖아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올라가더라도 좀 힘든 우여곡절이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눌림이나 내용 자체가 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럼 개별 종목으로는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종목이나 내용 자체를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수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을 하는데 내 종목만 안 가라는 내용 자체가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설픈 종목이고 좀 힘이나 탄력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면 좀 비중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축소를 하면서 지금은 좀 현금 확보나 내용 자체를 좀 준비할 타이밍은 맞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락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미증시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종전 쌓인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부터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사실 우리가 증시 격언으로 세린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내용 자체에서 지금 더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이나 6월 말 혹은 7월 때까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좀 작정한다라고 하면 8월까지도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버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정말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는 9월 전. 9월 전이 데드라인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겁먹고 지금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또 후회하죠. 어떤 후회죠?
뭐 삼성전자 5만 원에 사서 내가 8만 원에 팔았으니까 60% 수익이야 와 하다가 지금 와서 보면 더 고점에 팔 수 있었는데. 그렇죠. 몇백 프로를 볼 수 있었던 거를 내가 이거밖에 못 먹었어. 계속적으로 보유할 걸, 더 살 걸, 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 자체에서 폭락을 한번 제대로 맞는다라고 하면 그런 모든 내용들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종전에 대한 내용 자체가 확실해지고 정말 더 이상 뒷말이 없이 이란에 대한 이슈나 내용 자체가 이제 완전히 제로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내용 자체 통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아예 제로가 되는 순간을 오히려 조심하셔라. 이 내용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볼 때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현재 90달러대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정화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100달러를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100달러 위에 아래 내용 자체를 이미 전쟁 발발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치를 지금 몇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이 9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지금 원유 가격 자체가 결국에는 PPI, CPI, PC,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 압박으로 계속적으로 다가와주고 있고 최근 지표 발표 데이터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벌써 반영이 되면서 물가 급등에 대한 영향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괜찮나요? 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75 언더.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네, 평균치를 75 수준에서 여기서 버텨주는 자리값이 지금 우리가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 영향을 조금 안 끼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그 언더적인 내용 자체 뭐 60, 50대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뭐 물가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현 수준은 위험하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시한폭탄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폭탄 던지고 또 뭐 하다가 아나운서님 저한테 던지고 이 상황이었다가 언젠가는 빵 터지겠죠. 이게 시한폭탄이. 네. 그런 개념이에요. 이 물가라는 내용 자체가 지금 벌써 몇 달간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전쟁 발발했었던 이 내용 자체에서 고유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는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악재라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AI에 대한 버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 뭐 엔트로픽에 대한 내용 자체 위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보안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나올 수 있고 또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인상 동결에 대한 장기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상 시장의 하락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엔캐리 청산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폭락에 대한 내용 자체는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다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툭 쳤을 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저처럼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셨을 때 실시간 내용 자체 새벽 시간대 뉴스나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게 팔만한 이슈인지 내가 지금 현재 종목을 정리할 만한 이슈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지금 현 수준 내용 자체에서 악재가 나와줄 수 있는 내용 자체 바로 하락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요. 악재에 대한 내용 자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글로벌 증시 어떻게 되는지 전망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고 왔는데요. 요즘 시장 참 가는 종목만 가는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커뮤니티 방 내에서 탄탄한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칼리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또 가는 종목만 가는 만큼 소외감을 느끼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청산 사인이나 내용 자체를 좀 드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보유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었던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지휘번호바 같은 경우는요. 다시금 올라와 주면서 다시금 100%대 내용 자체로 지금 좀 올라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괜찮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아나운서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코카콜라. 네, 너무 반가워요. 자, 지지난주에
이게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코카콜라 얘기할 때 다시금 고점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아나운서님 방송 이후에 고점 갱신했어요. 계속 간다는 지금 시그널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여기 이제 전고를 돌파하고 나서 추세를 꺾어버리면 굉장히 좀 위험한데 코카콜라가 다시금 재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보여주려면 조금 아쉽긴 한데 얘가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임의 소비재랑 필수 소비재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나뉠 수가 있거든요. 방어적인 성격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일단은 낙폭을 좀 보여줄 때 사람들이 경기 침체나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좀 쏠리는 내용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안 사도 되는 거에 대한 투자, 소비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비싼 거, 자동차 뭐 더 고쳐서 타지 뭐. 신차 살 거. 지금 좀 시장이나 내 지금 현재 지갑 사정이 어려워라고 하면 굳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가면서 지금 사지 않고 뭐 냉장고, 세탁기, TV 뭐 이런 고가의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임의 소비재에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의 소비나 내용 자체가 줄어드는 반면 먹는 거 우리가 의식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못 먹으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식료품이나 이런 쪽 관련은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코카콜라가 그쪽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는 좀 기호식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보여줄 때 오히려 반사수혜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표에 대한 내용 자체는 88달러대까지다. 뭐 장기간에 뭐 10년이나 20년을 본다라고 하면 몇백 달러든 1000달러든 당연히 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기간값을 놓고 가장 이상적인 가격대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88달러 내용까지 일단 좀 바라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82.6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다시금 탄력 보여주고 힘 받아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값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봐주시고요. 자, 내가 이거를 또 보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83달러 선 이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그때 타이밍을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최근에 다시금 20% 30%대 올라와 줬다가 다시금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13달러 초반인데 12.6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나 내용 자체가 1, 2%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엔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조정 내용 자체 바닥 다시금 다지고 나서 21선 이탈 내용 자체 가져가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조금 더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117, 118달러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제가 히든 종목 내용 자체로 우리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는 이제 다른 종목들 때문에 이제 좀 못 잡았었어요. 못 잡았는데 최근에 지금 올라와 준 거 보이시나요, 아나운서님? 너무 가파르네요. 정말 조금 아깝다. 근데 뭐 모든 종목을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돼요. 이 종목들 제가 계속적으로 여기 이 방송에서만 엄선해서 가져오는 종목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승률이나 수익률 내용 자체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오늘자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보유 종목인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코카콜라는 시장이 침체됐을 때도 상승 에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단기적으로도 88달러까지 내다보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종목 투자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이슈 관련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퀄컴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AI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퀄컴 하면 스마트폰 반도체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퀄컴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계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엔비디아 중심의 AI 칩 시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쉽게 한번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바이트댄스 AI 칩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이제 기업으로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스냅드래곤 내용 자체로 일단 좀 가져왔었는데 뭐 아나운서님 불과 사실 한 6년 전,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게이밍 PC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데이터 센터 내용 자체에서 대장을 차지하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결국 이 시장은 뛰어들고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나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평가나 기업 평가나 내용 자체가 몇 배 혹은 몇십 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고 이미 엔비디아가 거기에 대한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자 이번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이제 AI 칩 공급을 가져가는 내용 자체 계약 내용 자체가 있었죠. 자 일단은 지금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진입을 하는데 추론 시장 AI 추론 시장 확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학습에 대한 내용 자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미 AI가 너무 똑똑하죠. 네. 너무 똑똑해가지고 학습할 거는 저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학습에 대한 내용 자체 우리가 뭐 서적이나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 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뭐 가져갔었던 이런 모든 내용들 자체를 이미 다 오랜 기간 동안 습득을 했다. 이제는 추론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훈련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는 내용 자체다 보니까 거기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사실 핸드폰이다라는 거는 정말 전화만 터지면 됐다라는 게 나중에는 벨소리, 화음 그리고 컬러폰 이런 부분들로 가져오다가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발전을 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죠. 과거에서 초반 대장이었었던 뭐 모토로라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대장이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새롭게 우점하는 내용들 자체에서 더 대장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장, 공룡기업을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추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시장으로 뛰어드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은데 사실 이번 바이트댄스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내용들 자체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나운서님. 네. 뭐냐면 지금 역시도 우리가 발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져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라고 하면 차량에서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나중에는 미래에는 냉장고, TV, 뭐 가전,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에서 터치 내용 자체로 가져가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스스로 어떤 특정 앱을 만들어서 우리 추론 잘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어. 니네 어때? 써볼래? 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나운서님한테 퀄컴이 우리가 지금 추론 능력이 굉장히 좋은 AI 칩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 너 써봐. 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이거 왜 써? 라고 하는데 뭐 틱톡이 됐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쪽 경로로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해가지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겠죠. 네. 내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이 틱톡 추천 알고리즘 바이트댄스에 대한 내용 자체 이 부분을 확실히 살려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고나 내용 자체도 틱톡 안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노출을 많이 시킬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콜라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신뢰도나 내용 자체를 더 높일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크롬에서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크롬 이용해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구글링이라고 흔히 하는 자료나 내용 자체를 찾는 건데 이제는 크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그냥 AI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검색 엔진을 이제는 그냥 다이렉트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얘네가 콜라보를 합니다.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고 음. 자연스럽게 쓰다가 그걸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수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 내용 자체가 퀄컴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터닝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대한 확대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번 이슈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퀄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ARM 저전력 반도체 설계, 뭐 생태계 확대 수혜 가능을 좀 보여줄 수 있고 AI 추론 시장 성장과 좀 연결지을 수 있으니까 반사 수혜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운드리에 대한 수혜 가능성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뭐 여태까지도 이런 내용 때문에 TSMC 오르고 올랐는데 이번에도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얘는 조금 추천드리기는 조금 버겁다. 관련 종목 내용 자체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 구도에 대한 변화 종목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절대 강자를 또 가져갈 수 있고 이미 이 안에서 막대한 현금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거예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AI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을 하겠죠. 기업들 기준으로. 그럼 뭐 정말 킬링 앱 하나만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스마트폰 처음 보급되고 뭐 이렇게 가져왔었을 때 이 카카오톡 하나가 킬링 앱이 된 거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킬링 앱이 된 거죠. 스마트폰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로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게 누가 될지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5년 뒤에 누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대장될지 아나운서님 뭐 아니요. 예측이 되시나요? 아니요. 아무도 안 모르는 되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신생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 정말 대기업, 자본이 많은 기업들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부분을 가져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와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하는 게 정말 한 끗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기 될 만한 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얘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 괜찮아 보여? 라고 하면 너네 1,000억 줄게, 500억 줄게. 우리 투자 받으면서 계속 여기도 너네가 투자, 저기도 하고 싶은 투자. 꿈을 펼쳐. 대신에 그만한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얘네가 대박이 나고 어마무시한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결국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퀄컴한테 추론형 AI 칩 이런 부분들을 뺏겨가지고 이거 도태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얘네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이미 이전부터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나 AMD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슷하게 좀 보일 수 있는데 브로드컴이나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 내에서 사실 도태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퀄컴, 엔비디아, AMD 내용 자체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을 보여준다. 시장 자체가 정말 크게 대폭락이 온다라고 하면 얘네부터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봐주시면서 투자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추론용 칩 수요는 커진다고 합니다. 그에 맞게 AI 칩 시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관련 종목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라일릴리가 백신 개발사 3곳을 한꺼번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릴리하면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 강자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이 대상포진, 세균 감염, 앱스타인 바이러스 백신까지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릴리가 지금 왜 백신 시장에 다시 들어갈까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함께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제 일라이릴리가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아나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님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만 치료제를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나운서님은. 근데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요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 주변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뻐지고 싶은 욕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 그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사실상 이제 이
체형, 몸무게 이런 부분을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나운서님 지금 당장에 좀 표현은 그렇지만 네. 80kg, 100kg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기본 외적으로 너무 이쁘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본다라고 하면 정말 뭐 80kg, 90kg 이런 뭐 여성분들이 뭐 20, 30kg 정말 좀 건강하게 빼고 이렇게 하신 분들 정말 미인이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는 정말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저 역시도 주변 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진짜 이 위고비서부터 지금 계속 이 일라이릴리 지금 현재 이거 가져가는 이 모든 게 사실 이미 이 비만 치료제는 이제는 뭐 그냥 약국에서 이제 구매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GLP-1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릴리에서 이제 좀 가져가는 게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위고비는 조금 남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거는 지금 마운자로요? 네, 마운자로는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요. 더 비싼데도. 왜냐면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없어서 못 판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좀 벌어들였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를 하냐. 이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일라이릴리나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가 불과 3년 전에 이미 이 비만 치료제 내용 자체로 TV 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했었어요. 이 박스에서. 그때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내용 자체 가격대 그때도 괜찮다. 작년에도 사실상 지금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거기 따른 내용 자체에서 수익도 가져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시장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앞으로도 계속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왜냐면 사람들은 이미 내가 80kg였다가 60kg 아니면 뭐 50kg까지 딱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끊으면 다시 요요가 와서 70kg, 80kg가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갈 수 있겠죠. 뭐 한 달 뭐 몇 달 동안 꾸준히 계속적으로 맞았었던 거를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좀 찌르는 거잖아요. 네. 주사잖아요. 이제 네. 좀 있으면 계속 경구용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냥 일반 약으로 이제 더 대중화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컨트롤 한다라고 하더라도 평생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물만 먹어도 살찌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자기 관리 뭐 정말 끝판왕이다라고 하면서 식단 관리서부터 운동 내용 자체 가져가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주변 사람들 중에 90%, 95%는 게을러요. 그렇죠. 정말 상위 5%, 10%만 식단 관리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타고났거나 그런 사람도 굉장히 극소수죠.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이미 성장성으로 본다는 하면 이미 벌만큼 벌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200억 팔다가 얘네가 500억 팔고 1000억 팔고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네 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미 보여줬죠.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이 됐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는 6000억, 7000억, 8000억 이제 넘어가는 건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만한 벌었다. 대중들이 다 있다. 네. 이게 흡사 어떤 거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구독자가 뭐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0억 명 되는데 이게 뭐 100억 명, 1000억 명, 전 세계 인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기준으로 얘네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는 유지는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못 보여줘라고 하면 거기서 꺾일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내용 자체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흡사 일라이릴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백신 개발사 세 곳 인수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이미 GPU 칩으로 재미를 보고 나서 신생 어떻게 보면 AI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M7 등을 공룡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자기네들이 기존에 있었던 단일 사업들이 대박이 나면서 거기에 따른 현금 확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여기저기 인수를 하면서 덩치가 계속적으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는 그 내용 자체로 시장의 대장을 차지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이나 내용 자체로 지금 판단한다라고 하면 감염병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음 확장 축은 이미 비만 치료제는 충분히 확장을 하면서
고점 부근대 많이 도달했다.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전의 폭발적인 성장이나 내용 자체만큼의 지금 현재 앞으로의 기대감이나 내용 자체는 줄어든다. 결국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백신이나 감염병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에볼라 뭐 터지면서 나와준다는 거면 또 패닉이 오죠. 우리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라는 좀 안 좋은 거를 겪었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새로운 어떻게 보면 치사율 높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 자체는 이 백신 시장 내용 자체에서 일단 좀 대장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미래에 있을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택은 저는 굉장히 중요했었던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 이미 어떻게 보면 단순 매출 보강보다 미래 파이프라인 확보 성격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자세하게 얘네를 인수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따른 내용 자체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조정이나 내용 자체는 일부 보여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는 일라이릴리가 장기 투자로 훨씬 더 매력적이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중간중간에는 비만 치료 내용 자체로 계속적으로 고점 랠리를 보여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제 좀 과열 구간이다. 이제 좀 정리를 할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이번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눌릴 때마다 사야지. 굉장히 좀 매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설프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그렇죠. 국내 같은 경우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안정적인 투자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좀 나쁘진 않다. 근데 지금 당장의 인수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날아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은 주가 눌림이나 내용 자체가 받아줄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오히려 이 내용을 딛고 우리가 타이밍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래를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노후 플랜을 좀 가져갔을 때 포트로 충분히 담아둘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기술주만 들어가는 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일라이릴리 사실상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자 히든 종목 가져온 내용 자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그래서 사실 일라이릴리는 지금 현재 타이밍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오히려 이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타이밍을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좋은 게 노바백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라이릴리 주가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오히려 랠리나 내용 자체를 못 보여주고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슈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이 백신 플랫폼 재평가 후보로 지금 일단 좀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주에서 백신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는 구간이다. 그래서 일라이릴리에 대한 이슈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일라이릴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걔네는 조정이나 현재 주가 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반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오히려 단기 급등이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크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파트너십이나 지금 화이자랑 라이선스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우리가 뭐 국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500억, 1000억 뭐 바이오 제약사 이런 기업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매력적이고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어떻게 보면 쭉 눌렸었죠. 이슈를 코로나 때 받아주고 나서 이때가 20년도거든요, 아나운서. 이때 받아주고 나서 쭉 눌리고 나서 다시금 올라갔었던 내용 자체가 장기간의 기간값 조정을 받아줬다라는 거죠. 이번 일라이릴리가 감염병, 백신 내용 자체를 새롭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만큼 노바백스 다시금 충분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가격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 지금 일단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지금 3배 이상까지도 지금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세한 타이밍이나 투자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방에서 함께 하셔야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이나 내용 자체 브리핑을 드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자체는 이 방송이 끝나는 타이밍 내용 자체에서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일라일릴리가 백신 개발사 3곳을 한꺼번에 인수하면서 이 비만 당뇨제 치료제 강자에서 또 백신 시장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바백스까지 우리 히든 종목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궁금하셨죠? 이 노바백스 투자 전략은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오늘 교육도도 들어봐야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RSI랑 다이버전스 내용 자체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정말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할 것 없이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RSI랑 뭐냐면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가격의 상승 하락 강도를 수치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자, 투자의 심리랑 어떻게 보면 매매 균형을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식이나 내용 자체는 제가 교육 때 조금 많이 이 부분까지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굳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 지표다라는 내용 자체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쉽게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위치나 내용 자체 그리고 현재 위험한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좀 쉽게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SI 같은 경우는 속도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열과 지금 현재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냉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0 내용 자체 수치 이 부분을 우리가 지수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밑에 보시는 게 RSI 지금 현재 보조 지표인데 얘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70 이상이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는 지금 너무 과열돼 있어. 시장이 매수세가 너무 많이 몰려서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 진정해. 이러다가 폭락 올 수 있어. 경고성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3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야, 이거 너무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은 사도 돼.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흐름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과거 때도 한번 지금 현재 주가 위치랑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잘 안 돼서 확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25년도 작년 기준으로 2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락을 보여줬었죠. 이때 당시에 뭐였었냐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관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폭락을 가져갔었던 구간인데 네. 얘 보세요. 쭉 떨어지다가 최저점에서 30 이하의 과열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매도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30 이하로 이탈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내용 자체를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어. 지금 오히려 여기가 바닥 잡고 살 수 있는 구간이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대 움직임이 어땠나요? 여기서부터 급등 나와주면서 계속 현재에 대한 랠리를 보여줬죠. 시장이.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 가장 최근 움직임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RSI 지표를 여러분들 일봉상 나스닥 일봉상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과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하락 전환이 와도 사실상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용에서는 꼭 떨어지는 거 아니던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랠리를 보여주는 건 정말 희박하고 오히려 여기서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RSI에 대한 과열 구간 내용 자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눈으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와 이 보조 지표에 대한 움직임이 반대로 흘러갔을 경우가 다이버전스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 움직임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부 다이버전스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구간이냐?
자,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고점을 다시금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현재 지수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하락인가요, 상승인가요, 아나운서님? 지수로 놓고 보면 상승이죠. 상승이죠. 네.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는데. 네. 근데 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고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반비례하다는 거죠. 네, 반대로 움직인다. 음. 오히려 지금 가격에 따른 내용 자체. 이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도 판단이 돼요.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 이거 조만간 추세 전환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지금 경고성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에 대한 랠리가 과열이 되는 만큼 위험 구간이나 내용 자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나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인간 지표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어딜 가더라도 지금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사야 돼요 내용 자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관망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더 집중 있게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 잘 모르겠다. 공부도 나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 나 지금 현재 본업이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해 라고 하시면 정보만 받아가시면 돼요. 커뮤니티 방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랑 본부장님이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 중요한 이슈들 브리핑 계속적으로 드려주고 있으니까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그냥 참여하셔서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목적인 내용들까지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커뮤니티방 내용 자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와 함께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따라가는 보조 지표들을 보니 우리는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과 투자 전략까지 모두 커뮤니티 방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싶은데요. 네, 일단은 다음 주 핵심 일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PM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자, PMI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경기에 대한 회복 여부랑 물가 압력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발표를 할 때 고용, 물가 그리고 이제 신규 수주, 신규 주문 이 내용 자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일시적인 충격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월 단위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도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실적이나 내용 자체는 이제 휴레패커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좀 가져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이제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 이 방송을 보고 휴레패커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좀 청산 타임을 좀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실적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서프라이즈로 10% 이상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선 충분히 청산을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화요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졸트. 그리고 이제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도나 내용 자체는 좀 적은데 졸트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 우리가 힌트를 조금 더 볼 수 있고 특히나 사실 매월 기준으로 좀 볼 수 있는 비농지표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조금 더 앞서서 지금 현재 발표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기준으로 지금 좀 본다라면 PMI 그리고 화요일 기준으로는 고용지표 내용 자체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음 주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도나 내용 자체 체크를 했었을 때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경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팔로알토나 이제 달러 제너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일 같은 경우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ADP 같은 경우 있는데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비제조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 수요일 같은 경우는 PMI 지금 서비스 PMI 내용 자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컵 내용 자체도 이제 좀 중요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매주 발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중요도 자체는 이제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기준으로 조금 금요일에 나오는 지표 내용 자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시장 변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증시 일정까지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우리 커뮤니티 방 내에서 시황에 맞게 대응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